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두 가지 소식 다 아주 신나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썸네일 보셨겠지만 폴란드가 우리 한국제 무기 완전히 그냥 대박 터뜨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쭉 예고해드린 대로 폴란드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흑해 연안의 국가 루마니아, 그 루마니아에서도 지금 우리 K2 전차 400대 정도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현지 방산 전문지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파키스탄, 그러면 이 대표적인 친중 국가였죠. 1대1로에 어마어마하게 협조를 하고 했는데 그 파키스탄의 친중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6년 동안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직전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언론에 출연해서 중국산 무기 그동안 1대1로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도입했는데 그 실체를 완전히 까발렸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중국산이 어떤 실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튀르키예군이 한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이 알타이 전차, 이거 최초로 이제 인수했다라는 건데, 튀르키예, 즉 터키가 우리 한국 K2 전차 기술을 사가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K2 전차를 개발, 그 바탕으로 알타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개발 완료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K2PL, 그것만큼 덩치가 큰, 엄청나게 덩치 큰 전차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간 파워팩이 독일제 파워팩이었는데 독일이 니들은 인권 문제가 있어서 안 팔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 엔진, 트랜스미션을 못 구해가지고 10여 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 한국제 이 파워팩을 탑재를 하고는 이제 전차를 인수를 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영국과 이탈리아가 4세대 유로파이터 용 ECRS 마크 2 A사 레이더를 완성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성능 좋다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산 파워팩 장착으로 기적적인 소생에 성공한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차 알타이가 정식으로 출고되어 튀르키예 육군에 인도되었습니다. 당초 인도 일정보다 크게 앞당긴 인도 시계는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참석해 알타이 전차의 전력화 과정에서 자신이 보여준 치적을 선전하며 또 국뽕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최근 이지스 시스템과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에 패트리어트 팩3 요격 미사일을 통합하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던 록히드 마틴이 2024년 1분기 중에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과 마크 41 발사기를 이용해 팩3를 직접 발사하는 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시스템 구성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가 첫 도입국이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이 자국산 최신의 방공 구축함 비사카 파트남 함에서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용해 100km 고도의 가상 탄도탄 표적을 가상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독자적인 해상 기반 BMD 능력을 완성해 최정의 해군 전력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수-57 전투기에 탑재될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해당 인공지능 전투지원 시스템을 탑재한 수-57 전투기 한 대가 4대의 S-70 무인 전투기를 작전 통제하는 실험에 곧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험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전투기 체계를 완성한 국가가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그럴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와 영국의 합작법인인 레오나르도가 차세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최신형 A사 레이더인 ECRS 마크 2 레이더를 에어버스 측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파이터 측은 이 레이더가 F-35의 APG-81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A사 레이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 성능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완전히 뭐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K2 바탕으로 한 이 알타이 전차 아직 전력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여기 이제 2대 딱 세워놓고 폼 나게 그리고 자기도 뭔가 간지나는 이런 전투형 잠바를 입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우리 전차까지도 만들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만들었어. 지난주에는 항공만 보여줬지. 이것도 내가 만든 거야. 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진정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제림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또 찍어줘. 자, 이런 건데. 자, 저는 여기서 그냥 뭐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이 K2 전차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뼈대는 우리 K2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측면 장갑, 와, 이 측면 장갑 보십시오. 거의 한 30cm 정도 되는 증가 장갑을 사이드에다 갖다 붙였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이 튀르키예는 IS하고 실제로 3세대 전차를 가지고 전투를 붙어본 나라죠. 그래서 터키의 레오파르트 2 A4 전차, IS들이 쏘는 대전차 미사일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포탑 날아가고 이런 사진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싸워보니까 옆에서 날아오는 이 대전차 무기 이건 무섭더라 라는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사이드에다가 우리 뭐 한국제 K2 전차는 그냥 사이드 스커트 요만큼 딱 달아놨는데 여기는 그 위에다가 30cm 보다 더 두꺼워 보이는 이런 엄청난 증가 장갑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K2 전차, 또 우리 지금 K1, A1 전차 이런 거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RPG-7 옆구리 한 방 맞으면 다 간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싸워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걸 만들었는데 우리 K1, A1, K1 지금 뭐 한 1500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K2 합해서 한 2000대 정도의 이 전차들 이 측면 장갑 빨리 증가 장갑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튀르키예가 이러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록히드 마틴이 이지스 어쇼, 그러니까 지상에다가 이지스 레이더를 또 전투 체계를 갖다 놓고 막 41 수직 발사관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SM3 쏴서 탄도탄 요격하는 그 시스템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폴란드에 한 대, 루마니아 한 대 갖다 놓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 2대를 갖다 놓으려고 했다가 일본은 이제 그걸 다시 완전히 일본판 야마토로 바꿔서 그냥 아예 군함에 이제 탑재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런 이 이지스 어쇼어에다가 자신들이 만드는 팩3 미사일을 여기다 또 꽂아서 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M3는 장거리 요격, 그리고 팩3는 단거리 요격이죠. 하나의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으로 장거리와 단거리, 종말 단계 요격, 그리고 중간 단계 요격 다 해버리는 다층 방공 시스템을 하나의 방공 시스템으로 다 해내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 사라라는 건데 누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동향이 있고요. 자, 인도가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한 해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투체계, 소프트웨어 이런 거 완성했고, 물론 이스라엘 도움으로.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요격미사일이 있는데 그 완성 직전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모의한 모의 표적을 모의 요격 성공했다. 이것도 뭐냐? 왜 자꾸 가상이 자꾸 나오냐? 모의가 자꾸 나오냐?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어떤 그 비행체를 날렸겠죠? 그리고는 이걸 자 레이더 트래킹해 잡았어. 자 쏴. 하는데 이제 가상으로 쏴서 맞췄다 치고 날아갔다 치고 이제 이렇게 하고는 세상의 장애들이 세계에서 5번째로 해상 기반 BMD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완성한 나라다. 아니 가상으로 지금 쐈다 치고 그리고 명중했다 치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희한한 나라네요. 아무튼 이러고 있는데 진짜일지 참 기가 찹니다. 자, 러시아가 수이 57 전투기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를 할 수 있는 이 S-77 오트닉이죠. 이거 4대를 완전히 지휘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지휘 전투하는 요거 지금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 곧 테스트한다 라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다 돈인데 될는지, 그리고 모든 부품이 자산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무역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될지 또 의문이기는 하지요. 자, 영국과 이탈리아가 레오나르도라는 합자 회사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유로파이터에 또 지분을 갖고 있죠. 여기에서 레이더를 만들었는데 이게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지금 장착되어 있는 ECRS의 신형 버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현재 F-35에 들어가 있는 그 A사 레이더보다 더 강력하고 전자전 성능 더 뛰어나고 멀티롤, 즉 지상 공격, 매핑 이런 것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은 이미 우리 FX2 사업할 때 한국의 트렌치 3, 유로파이터 트렌치 3 제안할 때 그때 ECRS 그 레이더도 F-35보다 우수하다라고 주장 뻥을 쳤던 전력이 있는 자들인데 여하튼 이 유럽 이 사람들 입만 열면 여기도 거짓말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로파이터 이렇게 뻥을 또 치고 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자,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자들의 향연 보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적극적인 친중 정책으로 파키스탄을 파탄으로 몰아갔던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에 빌붙었던 정치 군인인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전 육군 참모 총장이 파키스탄 뉴스 채널에 나와 충격적인 폭로를 쏟아냈다는 소식입니다. 바즈와 전 총장의 고해 성사라는 의견부터 앞으로 있을 대대적인 조사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란 칸 전 총리 재임 시절의 파키스탄군은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렸으며 그의 재임 기간 중에 파키스탄군은 인도와 전쟁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다고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전 파키스탄 육군 참모 총장이 현지 시각 4월 24일 파키스탄 현지 채널 24 방송에 출연해 폭로했습니다. 그는 나는 재임 말기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파키스탄 정부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고 내 계획대로라면 모디 총리가 카슈미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방문했을 것이라며 재임 중 자신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권 당시 약화된 파키스탄 육군은 인도와 싸울 상황이 아니었고 전체적인 전력 역시 인도 육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고 폭로하며 자신이 왜 인도와의 화해를 추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 육군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최신 군사 장비를 도입했지만 캐슈미르에서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인도군과 싸우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 탱크는 달릴 연료조차 없었고 부대를 이동시킬 수단이 없었으며 탄약도 없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알자라르 전차는 심각한 설계 결함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없었고 750대 가운데 298대가 전투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가동 불능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즈와 전 총장은 임란 칸 총리 시절 추진된 수많은 중국제 무기 도입 사업들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서 도입된 대부분의 무기들이 제대로 된 후속 군수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고 전투장비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지만 성능이 우수하고 가동률이 높은 것으로 서류가 조작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파키스탄을 통치했던 임란 칸 총리 재임 시절에 막대한 돈을 주고 구입한 대부분의 중국제 장비들이 무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파키스탄 현지에서는 바즈와 전 총장의 폭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육군 참모총장 재임 시절 무려 170억 파키스탄 루피, 한화 약 600억 원의 자산이 늘어난 바즈와 전 총장이 중국산 무기 도입 등 전 정권에 붙어 재산을 불렸던 범죄를 덮기 위해 이제 와서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바즈와 전 총장의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중국과 가까운 자들은 왜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저분한 사람들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과 가까운 자들은 왜 이렇게 다 지저분할까요? 파키스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6년이나 재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재산이 600억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비리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조사 중인 사람이 TV 출연해가지고 전 정권 임란 칸 총리를 완전히 비난을 하고 자신을 이렇게 죽게 세우고 아니 육군 참모총장이 인도의 총리하고 자국 총리하고를 화해시키는 이 외교 행위까지 했었다? 그걸 자기가 성공시킬 목전에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임란 칸이고. 그런데 이 임란 칸은 크리켓, 파키스탄하고 호주, 이런데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크리켓 선수였어요. 인물도 좋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벼락스타가 됐는데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지원으로 확 떠가지고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지원으로 총리가 돼서 당연히 이 중국에게 어마어마하게 협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 1대1로의 최선봉 국가가 되었고 그때 중국산 무기를 육해공 할 것 없이 마구마구 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무기 도입했던 선봉했었던 육군 참모총장 6년 재임했던 사람. 그래서 임란 칸이 총리가 되기 2년 전부터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그리고 임란 칸 재임 4년 동안 내내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러면서 파키스탄 육군은 전쟁할 수 없는 군대다. 기름도 없고 탄약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아니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6년 동안 자기가 아무리 이 총리가 나쁜 놈이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개념이 있으면 정말 뭐 이 살림 잘 살아서 육군 참모총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군정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림 잘 살아서 기동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탄약도 비축해 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재산은 600억이나 불려놓고 중국제 무기 하나도 못 쓴다 라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커밍아웃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군 무기가 이럴 정도면 이들이 이제 T-55 전차 T-55 전차의 중국판이죠. 59식 전차 그걸 가지고 만든 개발해서 만든 이 전차가 바로 알자라르 전차예요. 이게 형편없다. 거의 뭐 태반이 못 쓴다 라고 폭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VT4 전차 이런 거 도입했는데 다 그냥 막 다 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해군에는 054A 호위함 또 공군에는 JF-17 전투기 그리고 JT-NC 전투기 다 있는데 다 사실은 JF-17 그거 보면 뭐 급기동하면 날개가 뭐 금이 확 가버리고 뭐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무기 육해공 할 것 없이 마구마구 도입한 파키스탄군 진짜 큰일 났네요. 자 그런데 자기를 믿고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준 6년간이나 육군 참모총장을 하게끔 만들어준 그 전 주군을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세게 때려버린 이유는 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600억 원 그 부정축제 어디 간 거야? 자 이거를 만약에 해서 나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어. 임란칸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뒤통수를 그냥 눈이 튀어나오도록 때리는 이자들 바로 친중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아닐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뒤통수 때리고 있죠. 보겠습니다. 우리 루마니아 K2 보겠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미국 정부와 FMS 방식으로 M1A2 전차 54대 구매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루마니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54대의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폴란드와의 협업과 K2 전차 도입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긴급 도입 형태로 올해부터 54대의 M1A2 전차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노후화된 전차 전력 대체를 위한 별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재 시각 4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루마니아 최대 방산 전문지인 디펜스 루마니아는 전차 전력 강화 1단계 프로그램으로 M1A2 전차가 미육군 제공 물량을 복원해 구입하는 형태로 54대 도입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 루마니아 정부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54대의 전차는 적어도 너무 적은 숫자이며 루마니아에는 적어도 400대의 현대화된 전차가 필요하다라며 원래 정부에서 추진하던 에이브람스 도입 규모는 최소 200대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루마니아 정치 전문지 지오폴리틱을 인용해서 루마니아 정치권에서 최소 400대의 신형 전차 구매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최근 폴란드가 1000대 도입 결정한 K2 전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방산 소식통들은 이번 M1A2 도입은 투트랙 전략이며 폴란드와 유사한 도입 형태라며 긴급 소요로 M1A2 중고 전차를 복원해 도입하고 이와 별건으로 350에서 400대의 K2 전차를 일부 직도입, 본물량 기술 도입, 현지 생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 정치권은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하는 K2PL 전차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차를 도입할 경우 폴란드와 상호 군수 지원이 용이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조달 가격과 운용 유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루마니아 정치권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도입할 경우에 나토 최전선의 두 국가가 1400여 대의 K2 전차로 무장하는
초유의 상황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그리고 제3, 제4의 도입국이 계속 나타나 K2 전차가 나토 표준 전차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루마니아가 이 M1A2 전차 54대를 지금 이제 도입을 하는데 중고예요.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난다. 이 보고는 아마도 여기 있는 열화 우라늄 장갑 이런 것들을 빼서 다운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도입한다. 그런데 이 54대 가지고 어떡하냐? 이게 너무 적다. 그래서 400대, 350에서 400대가 더 필요한데 그거 M1A2로 하기에는 M1A2가 성능이 좀 떨어지고 방어력, 공격력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센 전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K2 아니냐. 그래서 바로 인접국인 폴란드가 하는 그 사례대로 우린 똑같이 하면 된다. 이건 거예요. 폴란드가 긴급 도입을 해서 M1A2 전차 250대를 구매했죠.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또 M1A1 전차 더 구형인데 이것도 중고로 또 116대를 구매했죠. 그리고는 한국의 K2 전차를 1000대 구매했습니다. 직도입.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800대 정도는 K2PL로 개량해서 현지에서 생산 이제 이러는데 이 루마니아도 지금 54대 이거는 뭐 급한 대로 그냥 한 개 여단 그 기계와 여단의 전차대대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K2 전차 직도입 그리고 현지 생산 이런 거 해서 우리도 폴란드처럼 이렇게 하자. 자, 루마니아가 지금 아까 뭐 이지스 어쇼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지스 어쇼를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배치했어요. 그건 뭐냐? 폴란드는 이 유럽의 북쪽의 경계 러시아와 그리고 루마니아는 유럽의 남쪽의 경계 러시아와 자 이렇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이지스 어쇼를 배치를 해서 러시아가 쏘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그 전진기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상군도 여기가 최전방이죠. 그런데 폴란드는 우리 K2를 선택했어요. 루마니아도 지금 K2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싸울 확률이 높은 곳에 이 나토 최전선에서 우리 K2를 쓴다면 이 다른 여기가 지금 1선인데 2선에 있는 국가, 3선에 있는 국가 물론 3선은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데가 되어서 뭐 우리는 우리 거 쓰지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야, 저 K2 괜찮은가 보다 라는 이런 인식이 더 빠르게 퍼지겠죠. 그래서 루마니아가 폴란드와 같이 하자. 폴란드와 같이 하면 이제 후속 군수지원도 서로 굉장히 잘 되겠죠. 1400대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1탄 폴란드, 2탄 루마니아로 전 세계 석권하는 K2 전차의 행진곡이 계속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